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터넷에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그걸 이제 리드 엑셀이라는 걸 이용해서 엑셀 파일을 이제 아래다 불러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연구를 하다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거를 좀 생각하게 돼요. 이상적인 거라는 게 뭐냐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자동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키고, 그리고 나서 분석은 동일하게 하더라도 업데이트된 결과를 항상 가지고 싶어 하는 거는 모든 연구자들의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R 강의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방법은 오픈 API라 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그 API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컴퓨터 간에 통신을 하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한국은행도 잘 제공을 하고 있고, 통계청도 최근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로 간다 그러면은 미국의 중앙은행 프레드라는 데서 또 API를 제공을 하고, 국제기구로 가면 IMF라든지 OECD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관에서 API를 제공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그러니까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은 이제 가장 원초적인 거죠. 그러니까 API를 제공 안 하고, 그러니까 API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API를 좀 깔끔하게, 원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게 언어로 XML이라든지 JSON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 언어로 돼 있는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패키지가 있다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원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하나 예를 든 게 있었죠. 부동산원. 그래서 API를 깔끔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패키지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코드를 짜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복잡하죠. 그런데 이제 굳이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원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 부동산원의 사례를 좀 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API를 전혀 제공 안 하는 기관들 있죠. 그랬을 때는 결국에는 근데 대신에 엑셀을 제공하는 경우는 좀 있죠.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엑셀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R 작업을 위한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엑셀을 어떻게 다운받아서 우리가 불러드릴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뭐 여기 보면은 여기 패키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리드 엑셀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 리드 엑셀이라는 패키지에서 여기 보면은 리드 언더바 엑셀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엑셀 파일을 불러들여서 우리가 여기 아래다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집어넣어도 다운로드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인터넷에 있어서 바로 불러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컴퓨터에다가 다운로드 한 다음에 그 엑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나서 리드 엑셀이라고 이렇게 좀 그 함수를 적용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볼게요. 그래서 GSCPI라는 거는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시트가 1이 있고 시트가 2가 있고, 그다음에 시트 2에는 데이터가 있는데, 어 데이터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데이터는 여기 보시면은 여섯 번째 줄부터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보면은 우리 엑셀이라는 것을 일단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엑셀이 어떤 식으로 어느 시트를 쓸 건지 또는 어느 행이나 열부터 쓸 건지를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리드 엑셀이라는 명령을 줘가지고 어디부터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웹사이트 가가지고 그 엑셀 파일이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한 다음에 우리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좀 그거를 좀 더 자동화시킬 방법이 없을까? 왜냐면은 인터넷에 엑셀을 이렇게 고정된 엑셀을 올리는 경우에는 그 파일명이 다 동일해요. 데이터만 업데이트될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고정되게 좀 마치 API의 반자동화 포맷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폴더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지워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사용하는 패키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타이디버스라고, 이 타이디버스라고 된 거는 여러 가지 데이터 변환이라든지 이렇게 있고요. 특히나 여기 타이디버스에는
루브리데이트라는 패키지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루브리데이트는 머지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패키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GDP 자료가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자료가 있고 그랬을 때 이 둘을 열로 어떻게 합칠 거냐 이렇게 보면은 그 합치는 기준이 되는 게 대부분은 다 날짜가 되는 거죠. 같은 연도 같은 월에 있는 데이터끼리 이렇게 열로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패키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리드 엑셀이라는 것은 엑셀을 불러들이는 패키지고 XTX는 시계열 자료를 좀 어느 정도 처리하는 그죠. 시계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인덱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그림 그릴 때 좀 쓰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시계열 자료는 X축은 항상 시간이고 Y축은 그 시간에 따른 값이니까 그걸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 GG45라는 것은 이제 시계열 자료는 오토플라시아라는 함수를 쓰면은 자동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걸 조금 더 이쁘게 그릴 수 있는 패키지가 GG45라는 거죠. 그다음에 에코스라는 것은 한국은행의 데이터베이스를 불러들이는 오픈 API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패키지가 되는 거죠. 그다음 패치워크라는 것은 사실 그림을 뭐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했지만 패치워크라는 것은 마치 그림을 행렬처럼 그릴 수 있게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고 뭐 요렇게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행렬처럼 처리하는 그런 건데 사실 여기서는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한국은행에서 데이터 불리는 방법은 여러분들 많이 했었죠. 그 한국은행 그 방법은 이거 한번 보시면은 잠시만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 아이템 코드, 여기 스탯 여기 왼쪽에 있고 여기서 이런 걸 눌러보면 왼쪽에 코드도 A1 맨 왼쪽 걸 보면 102Y004 그래서 이거는 연도별 자료고 월별 자료가 제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현금 통화는 ABA 104다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냥 우리가 할 때 보면은 그 이 부분은 이게 키 명령어거든요. 한국에서 뭐 다른 데서 많이 했었으니까 좀 대충 얘기하겠지만은 스탯 코드라는 것은 요 화면에 봤을 때 이 왼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스탯 코드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또 이 부분 코드 1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코드 1 이런 게 이제 아이템 코드 1, 2 뭐 나중에는 뭐 이거 뭐 계절 조정했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코드 2, 코드 3까지 계속 넘어갈 수 있는 거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한국은행에서 산업생산 자료를 한번 뽑아볼게요. 그래서 산업생산 자료는 여기 보면은 그 8.1.4라고 돼 있죠. 그래서 8.1.4로 가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8이라는 게 산업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여기 보시면 8.1.4 있죠. 전산업 생산지수. 그러면 이게 왼쪽에 코드가 여기에서 이제 스탯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1Y033이라는 것은 여기 있죠. 전산업 생산지수 8.1.4 보면은 901Y033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스탯 코드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가면은 전산업 생산지수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가 있을까? 전체가 있고요. 관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전산업 생산지수를 뽑을 거예요. 농림어업재. 그래서 아이템 코드 1은 A00이 되는 거고, 그렇죠? A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밑에도 있죠. 이게 계절 조정하는 거 쓸 거냐, 원계열 쓸 거냐를 보면 우리는 대부분 경제 분석에서는 계절 조정된 자를 쓰니까 아이템 코드 2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템 코드 2는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도 좀 지정해 줘야 되는데, 사이클은 어디서 하려면은 왼쪽에 스탯 코드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A 연도별, 그 다음에 M 월별, 그 다음에 Q 분기별로 이렇게 제공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M으로 뽑아 볼게요. 분기 자료를. 그렇죠? M. 그래서 여기는 이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셋 워킹 디렉토리는 그냥 제가 작업하는 폴더 이름을 그대로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한국은행의 오픈 API를 해서 그 산업생산 지수를 뽑으려고 그러면은 잠깐만요. 요거는 제가 죽여놓을게요. 그 노트북이랑 데스크탑이랑 이 저장하는 그게 달라가지고 이걸 한번 뽑아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산업생산지수를 뽑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이거 다 뽑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서는 날짜하고, 그죠? 200001. 그 다음에 데이터 밸류. 요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 중에서, 읽어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요 다운받은 거 중에서, 요 중에서 타임하고 데이터 밸류만 선택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이 타임이라는 것도 한번 보세요. 타임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나 좀 보면요. 원래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아래서의 가장 머지할 때 가장 이상적인 날짜 형태는 y y y y m m d d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2000년 01, 2000 01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는 요거를 이제 그 루브리데이트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연, 월, 일 형태로 변환시킬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여기서 타임하고 데이터 밸류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타임이라는 것은 ym 함수를 써서 타임의 그 날짜를 변환시켜라.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타임이라는 거 보시면은 그냥 m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루브리데이트의 패키지는 이어 먼스로 된 거를 날짜로 연, 월, 일로 변환시켜라. 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ym이라는 루브리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는 이렇게 연월일로 변환시켜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그렇죠? 아까는 2000 01 이렇게 되는데 2000년 01월 01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항상 월별 자료, 분기 자료 했을 때 보면요. 이거는 가장 먼저 날짜로 지정이 돼요. 그래서 1월이면은 보통 1월 월별 자료를, 연월을 표시할 때는 1월 31일 이렇게 표시하겠거니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은 전 세계에 봤을 때 통계기관에서 보면은 1월의 자료는 항상 연월일을 표시할 때는 1월 1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고요. 그럼 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되는 거는 항상 그 분기의 맨 앞 날짜. 그래서 예를 들면은 1분기는 2024년 1월 1일, 2분기는 2024년 4월 1일 이렇게 첫날로 항상 지정이 된다. 요거 좀 여러분들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요 데이터를 보니까 항상 이 포맷이 똑같아요. 뭐 한국에서 뭐 GDP를 뽑아라, CPI를 뽑아라 이렇게 되면 항상 변수명은 타임 데이터 밸류 이렇게 항상 나오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름을 바꿔줄 필요 있죠. 그래서 타임이라는 것을 데이트로 바꾸고 데이터 밸류는 인드 프로드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의 약자로 이렇게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하고 산업 생산 지수를 우리가 한국에서 API를 이렇게 통신을 해서 바로 뽑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항상 확인할 거는 우리 INDM이라고 월별 산업 생산 지수를 이렇게 뽑았을 때 이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데이트라는 것은 데이트 포맷으로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산업 생산 지수 값이라는 것도 넘버로 잘 돼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산업 생산 지수는 잘 뽑은 거예요. 자, 이거는 예전에 다 했던 강의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다음은 이제 엑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한번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그 GSCPI라는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인덱스라서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그래서 뭐 이게 2022년에 이제 새로 지수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22년에 만들어지긴 하지만은 데이터는 1998년 1월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한번 눌러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98년 1월부터 뭐 최근까지 계속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링크는 다음 달 되더라도 링크 주소가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동일한 링크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는 보면은 항상 우리가 뭐 방금 전에 산업생산지수를 이렇게 통신해가지고
요 코드를 있는 변수를 뽑아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링크가 똑같으니까 몇 달 후에 가더라도 또 똑같은 링크를 해주면 똑같이 다운로드 받을 때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겠죠. 이게 약간 반자동화된 데이터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컴퓨터로 안 하고 손으로 하면은 매번 거기 가서 해야 되니까 데이터가 많을 경우는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요걸 어떻게 다운로드 하는지 다운로드해서 불러드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링크 주소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다운로드라는 거 눌러보면은 이 차트 데이터 보면은 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링크 주소가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링크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링크를 복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XLXX다. 그렇죠? 근데 이 데이터는 좀 약간 이 링크가 잘못됐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볼게요. 이, 이 링크 주소를 보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운받아야 되는 게 뭐죠? XLSX죠. 그렇죠? 요 사이트에 있는 맨 대부분 GSCPI 데이터 XLXX죠. 그렇죠? 근데 요걸 실제로 다운받아 볼게요. 다운받아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보면은 이게 XLSX가 아니라 그냥 XLS예요. 97 2003년 요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XLX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 보이는 링크하고 실제 데이터 그 파일 맨 끝에 있는 포맷이 동일하면은 별 문제는 없지만은 얘네들은 XLSX라고 이렇게 해놓고 실제 파일은 XLX를 다운로드도 받게 좀 돼 있어요. 그게 좀 약간 트리키하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 주소를 아까 그 제가 이렇게 했던 여기다 놨던 이 XLX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맨 처음에 링크를 했더니 이게 다운로드 안 돼가지고 실제 다운로드 받아지는 건 XLX니까요. 이걸 이름을 바꿔서 한번 URL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URL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았을 때 그 링크가 되고요. 그래서 URL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그냥 다운로드.파일이라는 기본 여기서 아래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 파일을 하라. 그런데 주소는 URL, 위에 같은 URL이고, 그 다음에 destination 파일이라는 것은 이게 다운로드해서 이름을 뭐라고 지정할까? 그래서 저는 이게 XLX 파일이니까, 그래서 gscpi.xls 포맷으로 이렇게 확장명으로 저장을 하라. 이렇게 하고 모드는 WB에서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메소드하고 모드를 지정해 주면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엔터를 쳐 볼게요. 그러면은 요 지금 이 작업하는 그 폴더에 이게 생겨요. 그쵸? 생기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엑셀을 그냥 처음에 할 때는 이 엑셀 파일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운로드 받을 때 보면은 언제부터 몇 열부터 데이터를 써라 이 명령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컴퓨터에 다운 받은 다음에 이 엑셀의 구조를 보고 그 다음부터는 몇 개부터 어떻게 쓸 것인지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데이터를 다운받았을 때 보면 첫 번째 시트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 시트는 두 번째 시트인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는 약간 배너 같은 거죠. 그래서 1, 2, 3, 4, 5까지는 자료가 비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엑셀을 다운받은 거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read 엑셀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드릴 건데 주의해야 될 건 여기서 몇 번째 시트? 두 번째 시트를 불러드릴 것이다. 그 다음에 몇 번째 줄부터 불러드릴 것이냐? 여섯 번째 줄부터 불러드릴 것이다. 요것만 좀 염두를 하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R 코드로 가볼게요. 그래서 다운로드 점 파일을 해보니까 요 사이트에 있는 거를 gscpi.xlx라고 다운로드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다운로드를 우리가 R에서 데이터를 불러드리려면은, read exce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걸 불러드려 볼게요. 근데 이걸 불러드리는데, 우리가 아까 기억해 보세요. 몇 번째 시트를 이용한다?
두 번째 시트를 이용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몇 번째 줄부터 이용할 거냐? 여섯 번째 줄부터 사용한다 그랬죠. 그렇죠? 여섯 번째 줄까지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기는 스킵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아래는. 몇 번째까지는 줄을 스킵할 거냐? 그러면은 1, 2, 3, 4, 5번째 줄까지는 스킵 시켜라. 그죠? 그래서 GSCPI 엑셀, 다운로드한 GSCPI 엑셀S를 쓸 건데, 시트는 두 번째 시트를 쓸 거고, 스킵은 5다. 스킵은 5라는 거는 뭐냐면, 다섯 번째 줄까지는 우리가 사용을 안 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옵션이 있어요. 대부분은 뭐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데이트, 그다음에 GSCPI, 그러니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인덱스 이렇게 변수명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 다섯 번째 줄부터 쓸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첫 번째 줄은 자동으로 이게 변수명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다운받았을 때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목이 없죠. 변수명이 없으니까 변수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여기다 명령어를 지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GSCPI를 불러드리는데 우리가 두 번째 시트를 쓸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까지는 사용 안 할 거니까 이 다섯 번째 행까지는 스킵을 해라. 그 다음에 제목이 없으니까 첫 번째 줄을 제목으로 처리하지 말라.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면은 자, 두 번째 시트를 사용하고 다섯 번째 줄까지는 점프한 다음에 여섯 번째 줄부터 쓰는데 컬럼 네임이 없다 이거죠. 변수명에 제목이 없으니까 그렇게 처리해라. 자, 그러면 여기 보면 new names에서 첫 번째는 1이고 2라 이렇게 새로운 이름이 됐잖아요. 변수명, 그러니까 이 컬럼에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러들여 보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름이 처음에 없기 시작했으니까 1, 2 이렇게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우리 같이 이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컬네임을 쓰자는 얘기죠. 네임즈, 그죠? 네임즈에서 첫 번째 줄은 날짜를 나타내고 두 번째는 GSCPI를 이렇게 지정을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름이 좀 부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이 데이터원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데이터원을 보면은 데이트라는 것은 문자로 되어 있다. 그쵸? 그 다음에 GSCPI는 넘버로 되어 있다. 자, 그랬을 때 항상 데이트라는 기준에 의해서 날짜에 의해서 다 변수들을 다 머지 시킬 거니까 아까는 그 산업생산 지수는 날짜 포맷으로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데이트라는 것은 날짜 포맷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더라. 그죠? 그러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날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일 첫째 행을 보면은 30일 제뉴얼이 1998 이렇게 됐죠. 자,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포맷이 뭐라 그랬죠? 날짜는 연, 월, 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날짜 포맷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월자로는 1이 어떤 기준이라고 했죠? 항상 첫째 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연월일로 보면 이거 어떻게 돼요? 1998년 1월 31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데이터는 대부분 요 1이라는 것이 항상 1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짜로 해서 다른 데이터랑 머지를 하면요. 머지돼서 합쳐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연월일이 똑같은 것끼리 머지 시켜야 되는데 어떤 거는 98년 1월 1일로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 엑셀 파일에는 마지막 날짜 기준으로 1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월초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날짜를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원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날짜는 문자로 되어 있고, GSCPI는 뭐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요건 괜찮죠. 날짜만 좀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밑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말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에 주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월말이 아니라 월초로 변환시키냐면요. 이 데이터 원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이거 아까는 이게 데이트가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문자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죠? 날짜가? 일, 월, 년이죠.
그 영어로 얘기하면 DMY죠. 그래서 DMY라는 함수가 누르부이 데이트에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트는 DMY라는 포맷을 이용해서 데이트를 날짜를 변환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데이트라는 것은 플로어 데이트를 이용해라. 그래서 플로어 데이터라는 것은 앞에 날짜로 변환시키는 거죠. 기준이 뭐냐면 월 기준으로 해서 데이트를 플로어 데이트, 월 기준으로 해서 초로 변환시켜라. 한번 볼까요? 이거 그냥 데이터 2라고 놓을게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데이터 2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데이터 2를 한번 뽑아볼게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1은 어떻게 됐었죠? 1998년 1월 31일. 그쵸? 1월 30일이라는 게 플로우 데이터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1998년 1월 1일, 20, 그쵸? 31일이 1일로 이렇게 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날짜가 말일 기준으로 된 거는 전통적인 포맷은 연, 월, 일인데 일은 항상 첫째 날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좀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 2라는 것을 좀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다 하나씩 밀려야 되네.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인덱스가 이렇게 돼 있고요. 좀 일부만 좀 작업을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것만 하면은 이제 인터넷에 있는 걸 잘 뽑아냈어요. 근데 요것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 IMF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을 엑셀로도 제공하거든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 IMF 데이터 패키지라고 해서 IMF도 오픈 API를 제공하니까 그 오픈 API를 이용해서 그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국제 무역 데이터라든지 국제 거시경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다 뽑을 수 있다는 그런 사례도 유튜브로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원자재 가격은 항상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 밑에 보면 그 엑셀 데이터베이스라고 있거든요. 여기 IMF Primary Commodity Price라고 해서 Prices라고 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들 그래서 쭉 내려다 보면은 여기 엑셀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엑셀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보면은 요것도 한번 제가 링크를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요거 누르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엑셀 그 뭐냐 국제 원자재 가격들을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지수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오래된 거는 여기 보면 1990년 1월부터 가장 최근까지 뭐 이렇게 데이터를 다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운로드 한번 받아볼게요. 그래서 저 주소는 아까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URL 보면은 이게 엑셀로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 링크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 이 파일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엑셀X인데 엑셀XS라고 하면은 또 파일 포맷이 안 맞아서 잘 불러주지 않거든요. 보세요. 이거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해 볼게요. 요것만 보시더라도 보면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97 2003 워크시트라고 되어 있죠. 파일 형식이. 요거는 엑셀 SX가 아니에요. 그냥
97 2003은 XLS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장할 때, 다운로드를 받을 때 받긴 하지만은 저장할 때는 XLS라고 저장하라. 뭐 그것만 유의하시면 한번 요것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하죠. 그래서 우리 작업 폴더로 가보면은 커머디티라고 방금 이게 다운로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받는 거랑 우리가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는 거랑 똑같이 아래서도 그 다운로드 파일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다운로드 그 작업 폴더에 다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시죠. 일단은 요거는 이제 시트가 여러 개가 없죠. 시트가 그대로 그냥 없으니까 그대로 다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그대로 한번 뭐 몇 번째 행은 점프해라 이런 명령 없이 그대로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그래서 아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commodity.xls를 엑셀로 불러들여라. 이전에서는 몇 번째부터 그러니까 GSCPI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인덱스 같은 경우는 몇 번째 행부터 불러드려야 했지만은 이걸 그냥 데이터 3를 한번 다 불러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데이터 3를 보면은 이렇게 위에 이름이 생기고 한번 보세요. 이게 변수명이라는 게 숨어 있었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맨 위에 보면 변수명이 좀 있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네임즈라고 그러니까 네임즈 데이터 3니까 그러면 각 열의 네임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지정이 돼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불러드렸어요. 근데 이 불러드리고 나서 우리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없앨 수도 있죠. 여기 보시면 데이터 3에서 우리가 필요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description 여기 있는데 요거가 필요 없죠. 요거는 필요 없죠.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인덱스냐 밸류냐 이런 것도 필요가 없을 거고 그다음에 frequency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드린 행 중에서 1부터 3까지는 사용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위에 이렇게 변수명을 숨어 있고 그다음에 이 뭐 변수명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냥 원래 우리 다운로드한 커머디티 가가지고 이 변수명이 무엇일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데이터 3 불러드리는 거에서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은 첫 번째 행부터 세 번째 행까지는 없애자. 요거 하는 방법은 뭐 복잡할 것 같긴 하지만은 의외로 간단하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데이터 3를 불러드렸는데 데이터 4라는 것은 데이터 3를 이용하는데 1에서 3까지는 마이너스 해라, 없애라. 그죠? 그래서 데이터 4라는 것은 데이터 3를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 1에서 3은 없앤다. 그렇죠? 그럼 아까 보시면은 그 뭐 인덱스를 어떻게 되는지 쓸데없는 것들은 없어지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커머디티라고 된 부분이 뭐예요? 여기 맨 왼쪽. 이거는 커머디티라고보다는 여기는 데이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데이트도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1990년 M4 그러니까 월별 자료인데 네 번째다 그러니까 4월이라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것도 가장 이상적인 건 뭐라 했죠?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연, 월, 일 형태로 변환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날짜 형태가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다양한 국제기구 또는 다양한 기관마다 날짜를 표시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일관되게 연, 월, 일로 변환시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 루브리 데이트라는 패키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함수를 쓰면 연월을 쓸 수 있냐면 이게 연, 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 데이트를 ymail이라는 함수를 쓰면은 연월일로 자동으로 변환시켜준다. 루브리 데이트에서. 그래서 그걸 좀 염두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에서 데이터 4라는 것은 그냥 온전히 불러들인 것 중에서 1번 행과 않고 세 번째 행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그걸 빼고 한 거를 데이터 4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4는 좀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죠?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4 커머디티라고 된 거는 커머디티가 아니라 날짜니까 이 데이터4는 데이터4를 이용하는데 커머디티를 데이트로 리네임을 시키자. 그죠?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날짜가 아까 어떻게 돼 있었죠? 날짜가 여기 보시면은 연월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y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연월일로 바꿔주자.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다 때려볼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렇죠. 아까 연월로 원래는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아까는 1990 M1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요것이 연월일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항상 월별 재료는 일별 날짜는 어떻게 된다? 월별을 항상 맨 앞에 날로 이게 변환이 되게끔. 왜냐면 다시 한번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를 다 이렇게 변수로 다 머지시킬 때는 머지하는 기준이 날짜이기 때문에 날짜의 포맷이 다 동일해야 된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이제 날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우리 데이터 4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쭉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쭉 보면은 변수는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냐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날짜를 커머디티라고 된 거를 데이트로 바꾸고 데이트를 그냥 연월일 형태로 잘 보면 돼서 날짜는 잘 변환이 됐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다른 그 두 번째 변수부터 나오는 것들은 두 번째부터는 다 변수명이죠, 그렇죠? 마지막까지. 근데 변수명 데이터죠. 그 원자재 가격별, 원자재 지수별로 어떤 그 값인데 보면 두 번째부터 마지막 형까지 이 데이터가 다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다 문자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가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건데 이 값들이 문자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appl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를 숫자로 한번 변환시켜 볼게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데이터 4에 있는 것 중에서 그쵸? 보세요. 데이터 4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열부터 마지막 열까지 다 문자로 된 것을 숫자로 변환시켜라 그거죠. 그 함수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거 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 열부터 ncal 데이터 4 이게 뭐냐면은 이 데이터 4의 마지막 열의 수는 ncal 데이터 4만 할 수 있죠. 그러면 마지막 이 열이 몇 개인지를 ncal이라는 것이 알려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볼게요. ncal 데이터 4 이거 보면 95개의 열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데이터 4에 있는 두 번째 열부터 마지막 열까지는 적용시켜라. 뭘 적용하냐면은 이 데이터 요 두 번째 열부터 마지막 열까지는 뭘 적용시킬 거냐면은 apply라는 거는 이제 적용시키는 건데 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로로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1이라는 것은 횡으로 적용시키라는 거고 이라는 것은 열로 적용시키니까 각 변수들은 다 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열로 적용시켜서 이 펑션을 적용시켜서 다 열별로 다 정리해라. 그래서 이 열에 있는 x 값들은 숫자로 변환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때려볼게요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 모든 열들이 캐릭터로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모든 열들이 이제 숫자로 다 변환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의외로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큰 데이터를 다운받았는데 다 그냥 문자로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한 그 appl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로 변환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유가를 뽑으려래요, 유가를 뽑을 건데 그 엑셀에서 보면은 크루드 오일이라고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냥 이 엑셀이 아니라 아래서 찾는 게 오히려 좀 더 낫겠죠.
이 데이터 4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검색을 해보면은 크루드라고 있어요. 데이터 3를 한번 볼까요? 변수 없었으니까. 없애기 전에, 그죠? 데이터 3에서 한번 보면은 변환시키기 전이니까 여기서 크루드라는 거 한번 볼게요. 크루드.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찾다 보면 이 크루드 오일이 어떤 변수명인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데이터 4가 지금 95개의 열을 가지고 있는데, 요 중에서 그냥 그 원유 가격, 그 WTI 브렌트, 그다음에 두바이 세 개의 평균 가격이 여기서 이름은 그 P5이라고 이렇게 45라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요것만 선택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 4를 선택하는데, 데이터 4를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 날짜하고 그 3개 원유 가격의 평균가인 요 POLSP 45라고 된 거를 선택해서, 근데 이 오일 이름이 너무 기니까 요거를 그냥 이런 거를 오일이라고 이름을 리네임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엔터를 쳐볼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 4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하고 오일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개를 했어요. 오픈 API를 이용해서 한국은행에서 산업생산 자료를 API로 통신해서 뽑아왔었고, 그 다음에 엑셀로 되어 있는 GSCPI 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국제 원자재 가격 여러 가지 90 몇 개 있는 거를 IMF에서 다운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원유의 산술 평균 가격인 요걸 뽑아서 그냥 데이터 4라고 저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널로 뭘 할 것이냐면은 우리가 그 한국은행에서 다운받은 산업생산 자료 요거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 세계 공급망 압력 지수 그 뽑은 거 그 데이터 하고, 그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IMF에서 뽑은 그 유가 자료하고 그냥 머지를 시켜서 파이널하고 한번 저장해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파이널 한번 보면은 머지가 잘 됐는지 봐야 돼요. 잘 됐을 거예요. 왜냐면은 항상 우리가 뭘 했었죠? 머지할 때 기준이 뭐다? 날짜 기준이다. 그죠? 요거는, 요거는, 요거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산업생산지수도, 그래서 뭐 2024년 1월이면은 2024년 1월 1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원 같은 경우 GSCPI가 특히나 문제였는데, 요거는 항상 날짜가 월말 기준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2014년 1월로 따지면은 2024년 1월 31일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플로우 데이트라는 걸 해서 1월 1일로 변환시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IMF 같은 경우는 기준 요것도 이제 그 YM 함수를 이용해서 1월 1일 형태로 변환시켰으니까 이게 머지가 잘 됐겠죠. 어? 잠시만요. 뭐가 잘못, 그렇죠. 이 처음에 GSCPI는 1월 1일 변환시켰을 기준으로 했을 땐 데이터 2라고 저장했었죠. 근데 데이터 1으로 하니까 아까 한 것처럼 이게 머지가 안 된 것처럼 나오죠. 그래서 이걸 데이터 2로 해야 되나 했죠. 그렇죠?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모든 데이터가 있는 이쁜 사각형의 박스가 만들어지죠. 직사각형에. 그래서 이렇게 다 데이터가 꽉 차 있고 우리가 무슨 분석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이렇게 머지된 데이터들이 이게 날짜로 되어 있는지, 날짜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숫자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들이 다 이런 구조를 잘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파이널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str, 스트럭처의 함수를 해보면은 보시죠. 데이트는 데이트 형태로 잘 돼 있고 산업생산지수,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그 다음에 그 유가 같은 경우도 다 숫자를 아주 잘 돼 있죠. 자, 사실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이 데이터 가지고 분석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자, 특히나 이제 이 XTX라는 함수를 하면은 데이터를 시계열로 자동으로 변환시키는데 이 날짜 형태가 돼 있으면 얘네들이 자동으로 XTX로 그냥 바꿔줘요. 자, 파이널은 아까 뭐였죠? 이 파이널이라는 데이터라는 것은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돼 있었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파이널 XTX라는 것은 익스텐디드 타임 시리즈 시계열 자료로 변환시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 파이널하고 파이널 XTX가 뭐가 다르죠? 파이널은 데이트라는 게 있고 final.xtx라는 것은 데이트가 없어지면서 인덱스에 이게 다 요 인덱스에 요 날짜가 숨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숨어져 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계열 자료를 만들었던 이유는 그냥 최종적으로 오토플랫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게 잘 그림이 그려졌는지 한번 데이터가 잘 뽑아졌는지 한번 그림을 보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세 군데 다양한 서로 다른 소스로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했을 때 보면은 데이터들이 잘 깔끔하게 잘 이렇게 불러들여진 걸로 우리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인터넷에서 엑셀 파일을 어떻게 다운로드 하는지, 특히나 인터넷 엑셀 파일도 이 링크 주소는 항상 변하지 않는다. 다만 데이터만 업데이트 될 뿐이다. 그러니까 약간 반자동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시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